자, 해제, 해지가 되는데, 뭐, 해지는 출제가 그렇게 안 되고요. 해제는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계약 해제. 우리가 전문적 잠깐 봤지만, 이제 일시적 계약. 자, 예컨대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 뭐, 증여 계약, 이런 일시적 계약을,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를 합니다. 해제. 해제는 이제 우리가 풀어 해체가지고, 없앤다는 거죠. 이제 해제. 이건 계약을 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소급이라 그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제라 그래. 소급적으로.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소급이라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소급.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자, 을과 1월 1일 날 요 집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억에. 그런데 이제 을이 2월 1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체합니다. 그럼 2월 2일 날이 되면 이행 지체가 되죠.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럼 갑이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면 최고한다고 그래. 최고. 독초 가는 거죠. 자, 2월 10일까지 자, 기간을 주면서 자, 이행을 최고합니다. 2월 10일까지 돈 갚아라. 그런데 또 이 최고 기간 내에 또다시 이행을 안 했어. 그럼 결국은 이행을 두 번 안 한 거죠. 그럼 이때 이제 2월 11일 날 해제권이 발생해요.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한다고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럼 갑이 을한테 전화해서 해제한다라고 예컨대 2월 한 20일 날 해제 의사표시 을에게 딱 도달되면 2월 20일 해제했지만 처음으로 돌아와서 1월 1일로 돌아와서 이 계약을 없애는 것, 소멸시키는 걸 해제라 그래. 처음으로 돌아오는 걸 원한다고? 소급.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소멸시키면 이제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자, 계약이 없어지면 이제 만약에 이미 준 것은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돼. 원상 회복 의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만약에 갑이 뭐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 반환해줘야죠. 또 만약 이쪽에 막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등기 말소해서 돌려줘야 되고 이같이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을은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 손해배상. 무조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자, 상대방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걸 배우러 간다. 자, 계약 해제는 소급의 포인트입니다. 자, 1의 갑니다. 계약 해제 의. 계약 해제라 하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 그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하여 있지 않았던 즉 없었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의사표시가 해제예요. 예컨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냥 A라고 읽어보죠. A가 그의 자동차를 B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네요. 200만 원에 매매 계약했네요. 근데 B가 그의 개인적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네요.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번 최고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줄겠죠. 계약은 처음부터를 한자로서 뭐라고 그랬죠? 소급하여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고 심표. 그럼 계약이 이제 소급해서 없어졌죠? 그럼 A와 B 사이에는 이제는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줄것입니다. 이미 이행한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계약 해제의 효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번에 다른 개념과 구별 아직 보지 마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쭉 지나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463페이지. 3번, 해제권 발생 원인. 요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자,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형성권이니까 어떻게 행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합니다. 갑이 을이 채무를 행했다. 을한테 해제한다. 그럼 해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성권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를 단독행위라고 그래. 단독행위. 자, 해제권은 이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제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해제권은 이제 원칙적 해제권이 조금 전에 얘기한 법정 해제입니다. 법률 규정으로 법정 해제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정 해제권의 발생원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제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 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은 이제 일단 조심할 게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책임은 고의,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자, 과실, 부주의를 하는 게 과실이죠. 고의나 과실을 책임이라고 그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채무는 언제 이행하죠? 채무는 이행기에 이행해야 되죠.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으면서 안 한 걸 이행지체라 그래요. 이행지체. 이행지체. 근데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2월 1일 날 이행 안 하면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한 걸 이행불능. 이때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죠. 근데 이행지체의 대표적인 예는 자, 금전채무입니다. 금전채무는 그 날짜에 안 갚으면 이행지체고, 이행불능은 가옥이 나중에 불탄 거죠. 이행불능. 다음,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 이행이야. 자, 100만 원 빌렸는데 90만 원밖에 못 갚았어요. 얼마 못 갚았죠? 10만 원 못 갚았죠? 이런 것을 불완전 이행이라 그래. 또 세 가지가 채무불이행. 근데 채권자에도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해주면 그걸 수령을 해줘야 하는데 수령 안 한 걸 수령지체라 그래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 안 한 걸 이행지체라 그러고, 채권자가 이행기에 수령 안 한 걸 수령지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고, 이거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딱 2월 1일 날 이행지체했다. 그럼 그 다음날 2월 2일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배 청구권 발생. 의무자는 손해배상 채무고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즉시 발생인데, 자, 해제는 즉시가 아니고 해제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줘요.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독촉하는 거죠. 2월 1일 날 이행지체했다 그러면 한 2월 20일까지 갚아라 라고 한 번 더 최고를 합니다. 최고 기간 내에 또다시 이행 안 했다. 이때 해제권이 발생해요. 조심할 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즉시 발생하는데 해제권 원칙은 한 번 더 최고 후 최고 기간이 지나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해제권 발생했어요.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다 해제되는 게 아니고, 해제권은 제척기간이 형사권 10년입니다. 10년 내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가 딱 을에게 도달되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해제권 소멸해버려요. 해제, 그럼 요게 네 가지, 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규정이 아니라, 자, 계약으로 성립한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그래. 계약으로 딱 정하는 해제권. 이거 예외죠. 예컨대 이제 약정해제권은, 자, 갑이 무슨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을이 해제할 수 있다. 을이 무슨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갑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대표적인 약정해제권의 예가 뭐냐 하면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계약금 계약을 했을 때, 계약했을 때 이제,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고,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약정해제권입니다. 자, 약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요 약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 안 해요.
손해배상 항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문제 발생합니다. 약정해제는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자, 최고도 필요 없어요. 약정해제는 즉시 해제하면 돼. 즉시. 최고 필요 없습니다. 요 두 가지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걸 보러 간다. 그럼 이제 3번에 해제권 발생 원인 1, 약정해제권 발생. 자, 1번.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것으로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의 대표적인 애가 계약금이죠. 계약금 교부가 대표적인 약정해제권의 일종입니다. 화면은 지우고요. 계약금 교부가 약정해제권입니다. 환매권을 지우고 2번 법정해제권과의 관계는 양자, 약정해제권하고 법정해제권자는 자, 별개 사유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병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으니까 약정해제권이죠. 그러면, 자, 중도금 줄 때까지 받은 사람은 2,000만 원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고,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제 약정해제는 못하죠. 나중에 을이 잔대금을 지급 안 하면 이제 자 이행지체가 되죠. 그러면 잔대금 다시 채고한 다음에 법정해제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요건. 요건은 아까 채고 필요 없다 그래서 약정해제는. 자, 요건은 자, 특약에 의해 해제권 발생이기 때문에 법정 해제와는 달리 뭐는 필요 없죠? 채고는 요건이 없습니다. 채고는 필요 없다. 4번의 효과는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두 개만 단 특약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약정 해제는 뭐 발생하지 않죠? 채고 필요 없고 손배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이 법정해제권 나오네요. 자, 법정해제권은 발생사유가 맨 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발생, 그것만 기억하세요. 채무불이행 4개 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 같은 말, 수령지체.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해주는 걸 수령지체라고 해요. 자, 먼저 1번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 1번 보통 원칙적인 이행지체는 채고해야 돼요. 자, 544조 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이 이제 채권자가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고하고 이거죠. 이행을 채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고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고 안 되는 거.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가 미리 나 이행 안 하겠다 라고 했다면 또다시 채고 필요 없죠. 자, 기책사유 있어야 돼요. 자, 이행기 애자가 빠졌네요. 이행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같은 말, 귀책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귀책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고의나 과실, 귀책 같은 말, 책임, 고의나 과실로 이행 지체해야 돼요. 따라서 아까 배웠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은 정당한 이행 거절권이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 지체 성립 안 한다 그랬죠?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는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리얼 채무자가 채고기간 내에 뭘 안 해야 돼? 이행하지 않아야 돼. 결국은 지체가 두 번 있어야죠. 이행지체했다. 그럼 채고했는데 채고기간 내에 이행 안 했다.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음 숏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계약법에서는 특약이 우선해. 자, 만약에 갑이 이행기에 이행 안 하면 최고 안 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정했다면 최고 안 해도 돼요. 다 그다음 예외 이 정기행위는 최고 필요 없어요. 그 정기행위 개념 기억해야 돼. 정기행위. 딱 일정한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자, 결혼식 날 입을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웨딩드레스가 결혼식 날 이행돼야 되지. 그 다음날 이행되면 아무 필요 없죠. 이런 경우는 자, 정기행위는 그 날짜에 이행 안 되면 최고 필요 없습니다. 최고 안 하고 즉시 해제합니다. 자, 정기행위 보죠.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결혼식 날, 아니면 애들 돌잔치 날,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여기 이제 정기행위입니다. 정기행위의 경우에 당사자라면 그 시기, 정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 지체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에 뭘 하지 아니하고,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기행위가 나오죠.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결혼식에 입는 예복은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행해야 되지,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정기행위라 그래요. 즉 기억, 정기행위는 채무불이행만 있으면 최고 필요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음 니은 조심하고, 정기행위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가 안 들어오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제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행지체는 원칙은 뭘 해야 해제권이 발생하죠? 최고를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했거나 또는 정기행위는 최고 안 해도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음 장 갑니다.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어요. 이행불능은 1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이 뭐죠? 고의나 과실. 책임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이라 그래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자, 갑이 휘발유 가지고 불질렀다, 이런 게 이행불능이죠. 채권자는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최고 없이 곧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어야 돼. 귀책사유. 다음 이행불능의 경우 해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지우고 판례다. 통설 판례로 바꿔. 판례이다. 보통은 필요 없고, 만약 아까 배웠지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면 해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무슨 문제라 배웠죠? 위험부담 문제라 그랬죠? 위험부담 문제로 됩니다. 위험부담 뭐예요?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하죠.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다음 3번 해제권 발생 시기는 즉시죠. 즉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되면 가옥이 불났어요. 불이 났다. 후발적 불능이죠. 최고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이행기 도래 전일지라도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3번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최고해야죠. 자, 불완전 이행은 근데 100만 원 갚을 돈이 있는데 90만 원밖에 안 갚았어요. 10만 원 더 갚아라. 최고해야죠. 1.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완전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10만 원 이행 안 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번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대한민국에 골동품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를 이행하다가 깨트렸어. 그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런 건 적시입니다. 적시. 채가 없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해. 다음 4. 채권자 지체 이퀄 수령지체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한 게 수령지체예요. 그러면 반대로 채무자가 수령지체를 채고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네 가지 기억한다. 사정병의 해제권 발생 판례 X입니다. X 해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6번 중요한 표시.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불발생입니다. 주된 채무 불이행만 해제권 발생하고 부수적 채무, 즉 별 볼 일 없는 채무 불이행은 해제권 발생 안 합니다. 1번 한번 보죠. 민법 544조의 해제가 인정되어 있는 자축으로 나간다. 채무 불이행은 주된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 것이 말하고 심표. 원칙적으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부수적 채무 예가 나온 예컨대 임야를 매매하면서 일기에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분묘 이장 의무는 임야 매매 계약 부수적 사항이므로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해제의 원칙은 법정 해제가 원칙이에요. 자,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불이행입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권 못해요. 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인데, 자, 요 지체, 요거는 한 번 더 채고하는 게 원칙인데, 이행불능은 채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걸 다시 채고한다고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행불능은 채고하지 않고 적시 해제권 발생합니다. 발생했어요. 발생했다고 당연히 해제되는 게 아니고 해제권은 10년 내 행사해야 돼. 행사로 가면 다음 장. 4. 해제권 행사. 자, 543조 제1항. 계약 그러면 약정이야.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 그럼 법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는 줄이면 해제권이 있는 때는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야. 갑의원에게 해제한다. 그럼 해제되는 거야. 또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즉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합니다. 전화해가지고 해제한다. 그럼 해제됐어요. 철회 못합니다. 자, 밑에 행사 땡땡 제가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행사라고 적어. 형성권 행사는 어떻게 한다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합니다. 자, 형성권 1번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행사를 해야 돼. 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가 행사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가 뭐예요? 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게 해제의 효과입니다. 자, 해제권 행사할지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자유. 형성권은 자유야. 자, 죽는다. 형성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 뭐함으로써 도달함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우리는 의사표시는요, 방식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돼. 저는 해제한다 그러면 돼. 뭐 서면으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2번. 해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제하면 자,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했으니까 철회를 못합니다. 철회하지 못한다. 다음 3번은
차후에 배우겠네요. 해제는 단독행위의 특식입니다. 해제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 붙이지 못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여 해제는. 다음 가로 2번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요거는 자주 나오는데 불가분. 무조건 민법에서 불가분이란 말이 나오면 자주 나와요. 불가분은 분할 못하는 게 불가분이죠. 불가분. 가히 분할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해제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야. 그리고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상대방이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하죠. 자, 해제권자가 만약에 갑, 을, 벽이고, 자, 상대방이 A, B, C라고 하죠. 자, 불가분은 행사도 불가분이고 소멸도 불가분이야. 그러면 이제 A, B, C가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제 갑이 A에게 해제한다. 해제한다. 요거 가지고 해제가 안 돼요, 아직. 또 을도 A에게 해제한다. 요거까지 아직 해제가 안 됐죠. 얘가 해제를 안 했으니까. 마지막 이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병이 A에게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해제한다. 이게 딱 도달되어야 해제가 됩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행사의 불가분. 다음 소멸의 불가분은 이 사람 해제권이 소멸하면 얘가 해제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소멸해요.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한다. 이게 소멸의 불가분. 자, 밑에 불가분 가세 547조 관련 조문 제1항 여기 행사의 불가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해야 됩니다. 이게 행사의 불가분. 이 항이 소멸의 불가분. 전항의 경우 즉 해제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소멸의 불가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설명하고 있죠. 1. 행사상의 불가분. 2. 소멸상의 불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에 이제 해제 효과 중요 표시하고 해제 효과가 이제 매년 출제돼요. 해제 효과는 일단, 자, 땡땡 적어 계약의 소급적 소멸. 계약의 소급적 소멸. 소급한다는 게 포인트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약이 소멸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구속력은 소멸합니다. 계약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멸했으니까. 자, 해제의 효과는 가장 중요한 게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는 처음부터 돌아가는 게 소급표입니다. 처음부터 소멸되는 효력.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동시이행이죠. 자, 1. 해제 소급표입니다. 자, 오늘 해제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계약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언제로 돌아가서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했다면 이행 안 해도 되는 걸 이행했으니까 그걸 원래 상태로 돌려야 돼. 그걸 무슨 의무? 원상회복입니다. 또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책임져야죠.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걸 배우러 간다. 1. 해제 소급표. 자, 1번. 계약을 해제하면 그 해제 계약으로 생겼던 법률 효과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자, 판례에 따르면 이걸 기억해야 된다. 말소등기 없이 법률 규정을 변동으로 당연히 원소유자 갑이라고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자, 이걸 물권법하고 조금 기억을 해보죠. 이걸 땡땡 적어 당연 복귀설. 무슨 복귀설? 당연 복귀라 그래.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원 상태로 복귀한다는 학설입니다. 당연 복귀설. 예를 들면
소유자 갑입니다.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2월 1일 날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고 하죠. 여기다가 이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자 계약 체결 날짜 적어야죠. 2018년 1월 1일 매매 소유자 을이라고 2월 1일 날 등기해서 그럼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근데 잔금을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잔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불이행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기간을 주죠. 최고합니다. 3월 10일까지 잔금 달라고 최고했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 3월 10일까지 잔금 주면 되는데 잔금을 이행 안 했어. 지체죠? 이행 지체. 이때 이제 최고 줬잖아. 그럼 이때 이제 해제권이 발생했죠. 그러다가 이제 민법 공부하다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11월 달에 1일 날 갑이 을에게 해지의 의사 표시하죠. 해지한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로 돌아왔어요? 1월 1일로 소급해서 이 계약이 없었던 게 되잖아. 그러면 1월 1일 날 매매 자체가 없었던 게 돼.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 자, 등기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뭐가 되죠? 무효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같이 이걸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소유권을 언제로 1월 1일로 소급해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이 등기를 말소 안 해도. 근데 제3자 병은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을을 소유자로 믿는단 말이에요. 왜? 말소 등기 안 했으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에요. 이런 등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고 무효 등기를 믿고 이 사람을 샀어요. 매매했다. 원래 우리 등기법에 의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자, 등기를 무효 등기 믿으면 이 사람 보호가 안 돼요. 공신력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지금 민법 548조는 예외적으로 해제가 되어 가지고 무효 등기 이걸 믿은 사람은 이 병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자, 3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했다면 병은 보호가 돼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공신력을 부정하는 등기법의 예외라는 거죠. 548조. 그래서 이걸 많이 출제해요. 자, 그걸 보러 갑니다. 자, 그래서 당연 복귀한다. 그런데 2번 중요 표시 계약 해제 소급표는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병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출제를 많이 한단 말이야. 예컨대 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보죠. 갑이 그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등기한 경우에 심표. 현재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죠?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병 앞으로 돼 있죠? 현재 병이 소유자야. 그런데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의 예컨대 채무 잔금 잔대금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해지하더라도 병은 제3자죠. 제3자 병은 보호된다는 거야. 병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럼 문제는 3번에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이건 아직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아직 보지 마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러니까 2번 원상 회복입니다. 자, 원래 상태로 회복해주는. 자, 제3자는 보호됐고 이제 제3자가 없을 때 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미 등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도금은 받았어요. 나중에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을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자, 둘이 이제 원래 상태로 이게 1월 1일로 소멸하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죠. 갑이 돌려줄 게 뭐죠? 이 등기 말소해 줘야 되고. 돌려줄 게 이 사람 뭐 받았어요? 중도금 받았죠? 중도금 돌려줘야죠. 그 중도금 항상 돈 돌려줄 때는 법정이자 5%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 얘는 돌려줄 게 뭐죠? 등기 말소해 줘야 되죠? 자, 이런 거, 이게 원래 상태로 회복한, 원래 상태로. 그 다음에 누가 손해를 해줘야 돼? 배상해줘야 돼? 을이 잘못해서 어른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이게 이제 동시행입니다. 동시. 자, 가보죠. 자, 원상회복으로 갑니다. 548조. 자, 548,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년 나와.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 시작.
그러나 자, 그거죠. 둘 다 합니다. 해제하면 해제한 사람 갑도 원상해보고 당하는 사람 을도 원상해보고 뭐가 있다. 그러나 제3자는 보호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이 바로 계약 해제의 경우 이렇게 바꿔 읽으면 돼. 계약 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이자는 법정이자 연 5%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금전을 반환하는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중도금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5% 이자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549죠. 원상회복금은 서로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를 준용합니다. 동시에 이행해 줘야 돼. 자, 밑에 이제 해설해 놓고 있네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상태 앞에 원자제가 원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상회복업무라 그래요. 원상회복. 자, 1번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래 물건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3번 반환할 금전 돈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이자 5%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5%입니다. 다음 마지막 가로가 3 손해배상입니다. 1.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따라서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해서 존재합니다.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누가 손해배상한다? 채무 불이행한 사람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4번 동시행이죠. 4번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은 서로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음 장 갑니다. 6번 해제권의 소멸. 자, 일반적 소멸 1 제척기간입니다.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자, 형성권은요 소멸기간을 소멸시효라 그러지 않고 제척기간이라 그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형성권은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 제척기간 10년에 걸린다. 그 다음 이번에 해제권도 포기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3번에 상대방이 이행을 해주거나 또는 이행 제공하면 해제권이 소멸된다. 자, 그 세 가지만 기억하고 해제를 마치고 오른쪽 7번에 해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비소급적 소멸.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비소급적 소멸입니다. 비소급. 그러니까 비소급 같은 말 장래적으로 소멸합니다. 아까 해제는 뭐였죠?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게 해제고, 해지는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소멸하는 게 해지가 됩니다. 제자와 지자 구별 잘해야 돼요. 1의 갑니다.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속적 거부를 내용하는 계약. 대표적인 애가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에서 그 효력을 장래 향해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입니다. 해제권도 형성권, 해지권도 형성권, 개념만 달라요. 해제권은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고, 해지권은 장래적으로 비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1번에 해지가 인정되는 계약은 뭐에 한한다? 계속적 계약에 한합니다. 자, 계속적 계약 무슨 대차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등등등등등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해지는 장래향에서 효력이 발생하면 뭐가 없다 그랬죠? 소급표가 없다.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 다음 비소급표. 그 다음 밑에 이번에 해지권 발생은 약정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아까 해제권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공부할 때는, 자, 매매나 교환을 공부할 때는 채무를 불이행하면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 임대차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지권. 그렇게 하면 돼. 다음 장 가죠. 그래서 3번에 해지권 행사도 형성권이죠. 해지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사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합니다. 그리고 해지와 마찬가지로 해지도 철회할 수 없고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4번에 해지권의 효과는 1번을 기억해야죠. 해지권의 비소급효. 비소급효 같은 말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자, 해제와는 달리 뭐가 없다 그랬죠?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이거죠. 우리 부부가 같이 살다가 자, 이혼하는 게 이혼이 바로 부부관계도 계속적 계약이잖아요. 이혼이 바로 해제가 아닌 해치가 됩니다. 오늘 이혼했다.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이제 부부관계가 소멸되는 거죠. 만약에 이혼을 해제라 그러면요, 처음부터 없어지면 애가 사생아가 돼버린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자와 제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혼이 바로 해치가 됩니다. 부부가 이혼해도 애는 사생아가 아니고 오늘부터 상속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도 자식도 이혼해도 그게 해지기 때문에 그래. 해제가 돼버리면 사생아가 돼버려요. 말 잘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해치가 됩니다. 해제가 아니고. 우리 집에 해지하자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3번에 청산의무 발생입니다. 자,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청산하죠, 그죠? 그 청산의무야. 예컨대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가 오늘 해지됐어요. 해지되면 이제 서로 돌려줘야 되죠. 그걸 청산의무라 그래. 임대인은 뭐 돌려줘야 돼?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죠. 임차인은 목적물 돌려줘야죠. 그걸 청산의무라 그래. 원상회복이 아니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 임대인에게 목적물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 그러지 않고 청산의무라 그래요. 왜?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마지막 5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손해배상은 무조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지도 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강론에 가면 이제 매매하고 교환은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다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자, 임대차를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해지와 청산 의무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입니다. 자, 마치고 자, 조금 쉬었다 강론 매매로 가겠어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